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근데 또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, 사실상, 주말을 잘 보내기에는, 또 이 토요일 새벽에 하락이 좀 뼈 아프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히트맵을 보시면 그래도 좀 초록색이 많아서 뭔가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그런데 토요일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특히 알트들이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 알트들이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좀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좀 더 큰 변동성, 그러니까 진짜 좀 더 깊은 하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 제가 말씀드린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또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,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부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난 토요일 새벽에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,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, 그런데 일단 이 비트코인 움직임만 좀 본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요 21선을 어쨌든 좀 지지해주고 있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2021년 최고점인 이 69K도 이번 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, 뭐 물론 그때 떨어질 당시에는 살짝 또 무너지기도 했었지만, 그런데 결국에는 또 말아 올리면서 뭐 현재까지도 69.7K니까 어쨌든 이 주요 지지선은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아마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아무래도 좀 더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알트코인 움직임도 한번 이 차트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, 이게 지금 토탈 3, 그러니까 비트와 이더까지 제외를 한 그 알트 시총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좀 비교적 큰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때부터 이 저점을 쭉 이어온 이 상승 추세선을 지금 깨지는 않았고 정확히 또 터치를 하면서 일단은 요 상승 추세를 좀 이어오고 있다,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번 주에 이 지지선을 정말 깨고 내려오느냐, 아니면 여기에서 좀 다시 반등이 나와서 그 상승세를 좀 더 지속을 하느냐, 저는 요것이 또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,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6월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, 이 CPI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물가지수, 이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데이터가 요 6월 12일이니까 이제 이틀 뒤면 나오게 되는데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3.4%였고 예측치가 3.4%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하락의 전망보다는 지금 지난달 수준을 좀 보이지 않을까, 시장은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, 지금 6월 12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, 그런데 요 발표가 있은 후 대략적으로 한 6시간 정도 뒤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그 시간이 6월 13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. 그러니까 6월 12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정을 넘겨서
새벽 3시에 이 금리 결정까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금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파월이 어떤 스탠스로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점도표도 공개가 될 텐데 이 점도표 상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이 금리 결정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이걸로 보시면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5.25에서 5.5%의 이 금리 동결을 무려 99.4% 그러니까 뭐 거의 100%에 가까운 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뭐 이번에도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번 FOMC의 주요 포인트는 뭘까? 그것을 파악하기 이전에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도 이 FOMC가 열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5월 2일에 마찬가지로 이 FOMC 금리 결정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했고 또 장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인플레 우려가 이 데이터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CPI라든지 PC에도 이 인플레 우려가 좀 계속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이때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나올 때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미 증시의 S&P 500의 그 위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였어요. 그러니까 이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,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FOMC가 열릴 이때였고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가 이때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그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미 증시가 상당한 그 조정을 받고 있었을 그때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역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날짜가 5월 1일 FOMC가 열렸을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이때 이번 조정 장세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 FOMC가 열리면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5월 2일 FOMC가 열린 직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러면서 이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. 그리고 오히려 6월부터 양적 긴축을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양적 긴축 감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연준이 지금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이 유동성을 계속 좀 흡수를 해왔는데 그런데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를 6월부터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때를 지금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요 달러 지수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요 5월 1일을 표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달러 지수도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좀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미 증시도 이때 어느 정도 이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런 상승을 그렸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역시 이때 바닥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인 이 69K를 넘겼던 겁니다.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난 5월에 FOMC에서 이 파월이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걸 보시는 것처럼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1회에 그칠 듯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아무래도 뭐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자체를 1회 정도로 그 기대가 낮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 FOMC 직후에 나온 기사인데
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애초에는 올해 3차례를 예상을 했지만 이제는 0에서 한 차례 정도만 기대를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 그 시장 분위기만 해도 앞으로의 금리 인하가 1회 정도로 좀 그칠 듯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어떠하냐?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6월 9일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. 그런데 지금 미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최대 2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난달과 비교해서 그래도 지금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2번 정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이 FOMC에서 과연 이 파월이 실제로 2회 정도 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비치느냐, 그런 발언에 또 따라서 이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 점도표가 발표가 될 텐데, 이 점도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금리 인하를 연준이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는지, 그것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좀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, 다시 앞으로의 이 FOMC 금리 결정 일정을 확인해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는 달이고, 그렇다면 이 대선 전까지 앞으로 이 FOMC가 얼마나 있느냐, 보시는 것처럼 이틀 뒤에 하고 나면 8월 1일,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7월 31일이 되겠고, 그리고 그 다음은 9월 19일이니까 이 대선 전까지 딱 2번만이 남았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비록 이 연준이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기관이라고 여기고 있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파월도 아무래도 이 대선 직후에 자신의 위치를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2번밖에 남지 않은 이 FOMC를 앞두고 이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내리는, 그러니까 전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, 그러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이 앞으로의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야 이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FOMC에서 이 파월이 이 포워드 가이던스,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염두를 한 발표할 가능성도 좀 크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틀 뒤인 6월 12일 밤 9시 반부터 자정을 넘겨서 이제 3시까지 이날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, 그러면서 이 이후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연준도 이것을 염두를 한 그런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 달러 지수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지난 금요일 좀 고용지표가 예상 밖에 큰 폭으로 튀어 오르면서 이 달러 지수 역시 큰 상승이 나왔고,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그 상단까지 돌파를 했어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이 달러 지수 흐름까지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근데 결국에 이 달러 지수가 상승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달러 지수, 그러니까 폭넓게 얘기해서 유동성에 민감한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승은 이 비트코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승은 좀 다시 꺾이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, 어쨌든 이 FOMC를 이틀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 지수의 흐름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고, 그래서 결국에는 좀 다시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
하락 추세로 방향을 틀어야지만 재차 좀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당장의 흐름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틀 뒤에가 메인 이벤트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